안녕하세요, 빈둥님들. 공부하는 수빈씨, 조수빈입니다. 제가 채널을 개편하면서 이제부터는 좀 더 많은 주제를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재테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장소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제가 근로소득, 그러니까 KBS 아나운서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10년 정도 모았던 근로소득으로 예전에 장만했던 집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은행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전 뭐 남편이나 부모님 도움을 1도 안 받은 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집에서 오늘 좀 저랑 비슷한 재테크에 대한 생각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저는 긍정에너지 앵주라고 하고요. 10년 정도 한국의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사업하면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예. 이번에 또 긍정이 열정을 압도한다 책의 저자이기도 한 긍정의 힘을 믿고 그렇게 꿈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하나하나 좀 궁금증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앵주님이요. 투자자로 나선 지가 직장인에서 월급 받던 직장인에서 투자자가 된 지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저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벌었단 말이야? 아니 많이 벌진 않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15년, 2014년도에 내 집 마련을 이제 하면서 부동산이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원래 이렇게 사람이 공부만 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공부는 내가 실행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부동산이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네.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이제 한 채 아파트를 가지게 되니까 되게 부동산이 되게 이제 다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집 하나씩 끝났는데 막 그러셨어요? 아니, 저는 계속해서 이제 관심이 가져가지고 네. 그걸로 공부를 시작해서 2014년에는 사실 내 집 마련만 하고 그냥 비행 생활 하다가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1년 공부하고 이제 17년도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슷한 건데 제가 이 집을 구입하게 된 게 2016년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집안에 온통 가족들 다 폭락론자야. 근데 그때만 왜 집을 사냐. 그지, 네, 맞아요. 아무도 집을 안 산다 이럴 때였고 저는 그래도 이제 처녀 때부터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진짜 뭐 2억도 안 됐던 것 같아. 그거 갖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때 복근이 절대 아니고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는 얘기를 해보면 되면요. 저도 아나운서지만 또 앵두님도 잘 나갔던 분이시잖아요. 스튜어디스 너무 예뻤는데. 네. 잘 다니시지 왜 그만두셨어요? 네.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승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지라는 질문이 저한테 왔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럼 그거 정년퇴직까지 보장되는 직장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그 더 이유를 그럼 퇴직하고 나 뭐하지 막 이런 생각까지 하다가 굉장히 빨리 생각했네. 기왕이면은 이제 좀 제 컨텐츠가 쌓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비행은 물론 여러 나라 다니고 뭐 여행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점이 많았지만 그게 제 컨텐츠가 쌓이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그만둔다는 사람 있으면 왜 그만두냐, 그만두고 뭐 할 거냐 계속 관심 가지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질문하고 계속 이렇게 찾으면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제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질문까지 갔다가 이제 부동산 그때 마침 내 집 마련하면서 부동산 공부하고 있었는데 좀 더 부동산 공부를 적극적으로 해보자. 재밌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에 좀 빠져들게 됐어요. 우연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2013, 14년 경부터 부동산 상승장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폭등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렇죠. 근데 그때 좀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은 좀 지금 결과가 많이 달라져 있긴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여자들이 꿈 중에 꿈 중에 어릴 때 뭐 하고 싶었니? 화가요. 화가 좀 다르네. 어릴 때 여자들이 하고 싶은 게 미스코리아, 아나운서, 스튜어디스, 선생님. 사실 저희가 그런 직업인데도 미래가 생각을 하면 아나운서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비슷한 마음으로 그만두셨어요. 평생 직업은 없는 거니까.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긍정의 열정을 압도한다.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자들 나 돈을 벌겠어. 나는 떼부자가 되겠어. 이런 마음 시작할 것 같은데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집 한 채가 제 전 자산이었어요. 전자산이 보고 계시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비행하면서 사람이 주변 사람들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비행하면서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하신 얘기가
이제 뭐 내 집 마련도 했고 이제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이제 생활비 하면 되니까 그만둘까봐요. 이제 저희 선배님이 얘기하시는 걸 보고 제가 내 집 마련한 게 근로소득 모아서 내 집 마련하고 나면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저는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내 집 마련을 하고 보니까 저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꿈의 종착지인 줄 알았는데 재테크에 이제 내 집 마련하는 눈을 뜨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 집 마련을 하는 걸 계기로 이제 그게 부동산 공부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집을 입주해서 이 전 자산을 제가 깔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싫어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때 뭐 예전 가격이니까요. 네. 얼마짜리 집을 깔고 왔는지. 그때 4억이요. 제가 4억. 이제 근로소득으로 모은 돈이었는데 그 돈 4억을 이 전 자산이었는데 결혼을 하신 상태고. 네, 결혼을 해서 결혼하셨으면 이제 그때는 뭐 4억 정도 아파트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새 아파트를 이제 조합을 입주권을 주고 나서 이제 입주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딱 제가 가진 돈이 4억이어가지고 4억에 딱 맞는 집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 4억이 실제 투자금이고 이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더 좋은 동네와 더 좋은 아파트를 샀을 텐데 그때 내가 가진 대출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저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맞는 집을 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더 이상 돈을 모을 이유가 없다고 그냥 생각했어요. 뭐 월급 나오는 거 네, 쓰면 그러면 그냥 되니까. SLRP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사고 보고 사서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입주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입주를 하지 않고 뭐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투자금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투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투자금이 이제 그 집 한 채였으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다가 제 머리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보는 세상이 공부한 세상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좀 도움을 받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상담을 당연히 시작한 거예요. 강의도 많이 들으셨고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냥 제가 제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받는데 1시간 동안 이제 뭐 제가 이 집을 샀는데 이 집을 잘 산 건가요? 이 집 앞으로 뭐 더 오를까요? 이 집을 전세 살까요? 월세 살까요? 이제 이런 거를 막 질문을 하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행복하세요? 이제 이러셔가지고 네 행복하죠? 이러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아니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왜 돈 얼마나 벌고 싶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안 행복해 보였나? 뭐 이렇게 내가 불쌍해 보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오다가 그러면은 내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나? 난 언제 행복하지?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 걸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행복이라는 게 제 안에서 생각이 나와야 행복한 거라는 거를 조금씩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유튜브를 치면요, 뭐 얼마를 하면 얼마를 불린다 이런 영상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막 요즘에 분위기가 조금 돈 얘기를 하고 투자 얘기하면 뭐 투기다, 나쁜 것이다 이런 약간 프레임이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근데 돈이 행복이 있어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100% 조건 아닌데 필수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건 사실이에요. 불행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걸 걱정하면서 행복해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앵두님은 이제 투자의 세계에 접어들면서 처음부터 행복이라는 목적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처음에 이 집을 마련했을 때 뭐 이거를 뻥튀기 해서 부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되게 행복하게 이사 다니지 않고 맞아요. 그런 인간의 본능이 중요한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됐다. 그럼 투자를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뭐 굳이 뭐 시간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로 기간을 잡고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 느껴본 거였는데 뭔가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제 스스로 알고 싶다고 생각한 게 처음이었어요. 나도 그랬어. 주식을. 그래서 그게 전에는 저는 그냥 모범생이었거든요. 나도 그랬어.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야 되나 보다. 부모님이 하라고 우리 아버지도 나 빚내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 그쵸. 부모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이셔가지고. 은행원들이 제일 돈을 못 불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프레임이 이제 갇혀 있다 보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계속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대학 나와서 직장 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책으로 배운 거예요. 그때 몇 살이에요? 그 2015년이요. 그때가 나이가 33이요. 이런 와이프를 얻으셔야 됩니다. 미혼인 빈둥님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너무 충격이 좀 세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도 안 겪은 사람인데 질풍노도가 진짜 오는 그때.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지금까지, 세상.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모르고 살았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알고 살아야겠다. 제대로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몰랐다는 건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돈을 깔고 앉아 있으면 그쵸.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그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쵸. 돈이 줄어들고 있는 그리고 거죠.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 내고 네, 월급 근로소득 받아서 그리고 세금도 근로소득자가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요즘 꼭 그렇지도 않아요. 개인 사업자니까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아갈수록 빨리 내가 좀 이 내 구조 자체를 내가 지금까지 남들이 나한테 주입한 교육 말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정신없이 몰입해서 공부를 했던 닥치는 것 같아요. 대로. 네, 정말 그냥 닥치는 대로. 저도 지금도 이제 뭐 신사임당 유튜브도 많이 보고 각종 이제 자료를 보는데 이게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전엔 돈을 모아서 조금 이렇게 쟁여놨다가 뭔가 다 집을 산다 그게 가능했는데 요새는 자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맞아요. 그거를 2014년경에 이제 처음 깨달았다는 깨달은 거죠. 거는 이제 2015년에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너무 알면 알수록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아니까 너무 두려운 밤에 거예요. 잠이 안 와. 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자는 시간 다른 올라가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밤잠 못 자고 이렇게 모은 돈, 소중한 돈인데 이 돈이 인플레이션에 갉아먹히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빨리 이 돈을 일을 시켜야겠다. 일을 시키려면 돈을 일을 시켜야겠다. 나 대신 일을 시켜야겠다.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제 부동산에서 이 생각이 막 인문학으로 갔다가 심리학으로 갔다가 돈을 굴리려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 맞아요. 결국 사람을 공부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세상과 사람을. 근데 부동산은 생물 같은 거여가지고 사실 부동산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어떻게 운용하면 되는지 그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만들어가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가장 궁극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려면 또 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뭘 얻고 싶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하나의 일종의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를 좀 알고 이제 나에 대한 또 공부도 좀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뭐 책도 읽고 그런 계속 제 책을 저도 이제 쓰고 제 책을 다시 보니까 엄청 물음표가 많아요. 그게 제가 원래 물음표가 좀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럼 너 이거 하고 싶어? 왜 하고 싶어? 그럼 이거 해서 뭐가 좋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에 제 질문에 제가 대답하기로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이제 아나운서 방송국이고요. 스튜어디스 항공사도 그런데 저희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 처녀 때 말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명품백 같은 거 사고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단 아주 말이에요. 좋아했죠. 네, 좋아했어요? 네, 좋았어요.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 거만 사도 너무 해피해지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멈췄어도 되거든. 나도 그렇고 댁도 그렇고. 근데 왜 안 그랬을까요? 그게 책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소비로 그냥 얻는 행복은 너무 짧은 단기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 행복을 찾다 보니까 저는 그런 소비에 얻는 행복도 잠시 행복하죠. 그리고 그 명품을 든다고 해서 제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자들이 착각해. 거울을 보고 내가 딱 샤넬백을 메고 있으면 저도 물론 샤넬이 있는데 딱 매면 순간 내가 샤넬을 보여. 맞아요. 나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그냥 계속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명품이 되면 아무 가방이나 들어도 이렇게 입으면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은 그러니까 되게 뭔가 제가 제일 가지고 싶었던 게 이제 결국은 생각. 내 힘으로 하는 생각만 제대로 가진다면 뭘 해도 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퇴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도 퇴사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네. 나를 보호해주던 특히 그쵸, 대학 그쵸,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잖아요. 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두렵고 직장을 그만둔 용기 어디서 왔을까요? 근데 그럼 언니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오셨나요? 저는 뭐 살만큼 저는 16년 다니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오래 다니셨네요. 막말로 볼정 다 봤다. 이런 마음인데 좀 저보다 일찍 나왔잖아요. 전 10년이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정년퇴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나간다고. 그쵸. 제 발로 나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일단은 저는 되게 책임감이 좀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제 밥벌이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도 좀 강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 월급만큼은 최소한 이제 만들어 놓고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 생각은 일단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갑자기 너무 많아졌는데 이걸 하려면 다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확보해야겠다. 네. 시간을 확보하려면 나 대신 내가 지금 월급 받는 거 대신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다가 그때 한창 이제 막 서점에 갔더니 부동산이 뭐 나 대신 일하게 하고 퇴사했다 뭐 이런 류의 책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책을 계속 이제 읽으면서 저도 저만의 방법을 찾아 나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을 때도 보면 대부분의 책이 막 너무너무 막 안 좋은 상황에서 자기가 그걸 극복했다 이런 스토리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그보다 지금 현재 상황이 더 나았거든요. 우리 괜찮거든 안정적인 직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볼수록 이분도 이렇게 해낸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나라고 해요 못해. 나는 훨씬 더 빨리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이제 자신감을 책을 보면서 방법도 배워가고 그런 자신감도 계속 제가 트레이닝을 해갔던 것 같아요. 또 오늘 앵드님을 모시게 된 이유 중에 제가 그냥 제 지인인데 제가 이런 분이 모인 모임이 하나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퇴사를 하고 나서. 저는 퇴사하기 전까지는 저 죄송한 말씀인데 여자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잘났잖아요. 솔직히 네, 사회적 그치, 기준으로 거기 다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 나가보니까 이렇게 예쁘고 똑순이 같잖아요. 이런 분이 한 10명 있잖아요. 여기 또 있고 저희가 부동산 투자라는 건 우리 어릴 때는 흔히 얘기해 복부인이잖아요. 이제 복부인이라 어떤 죄송하지만 생각하셨길래? 아니, 흔히들 복부인 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 많아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그렇다면 앵드는 어떻게 부동산의 여왕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그 집에 이제 입주를 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별 중요한 고민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6개월을 혼자 끙끙끙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을 그러니까 투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집에 이제 제가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를 해서 다 깔고 살자니 이제 투자금을 마련하려면 또 다시 돈을 모아야 되니까 시간이 빌려오든지 네. 뭐 빌리는 건 아예 생각을 아예 못했으니까. 근데 다시 4억짜리 집이었다는 거죠. 네. 그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근로소득으로 그때는 신혼부부였기 때문에 거의 제 월급 이상은 저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투자금을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돈이잖아요. 이제 책을 보고 또 시간이 훨씬 돈이라는 걸 알아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당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럼 이 집을 이제 새로 집을 전세를 주고 저는 더 싼 전세에 거주해서 뭐 차익으로 투자금을 쓸까 아니면 월세 이 집을 월세를 줘서 바로 월세를 받아버릴까 아니면 저는 또 월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둘 다 소득이 있으니까 맞아요. 월세를 충분히 낼 수가 있으니까 그걸 고민했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질문을 하면서 상담비를 막 내면서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찾은 방법은 이제 그 집에 입주를 하면서 집단대출, 잔금대출이 나와 있었어요. 그 당시는 집단대출이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동안 모아뒀던 돈을 두 개를 이제 종잣돈 삼아서 이제 그 아파트 투자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러니까 원래는 상가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게 제가 원래 궁극의 목표인 월급 대신 월세를 받아서 제가 부동산을 저 대신 일하게 하고 그만두는 그 꿈을 이루는 종착지였으니까. 근데 이제 바로 그렇게 상가주택으로 그렇다고 이사를 하긴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최근에 집을 보러 다녔는데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상가주택이 괜찮은 매물이 있어도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 막막하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계속 막막한데 그 막막하고 되게 이제 비싸고 뭐 이게 내가 가능한가 싶어도 계속 그냥 부딪혔던 것 같아요. 뭐 연희동도 가보고 신도시도 가보고 그냥 돈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 보러 다녔어요. 다니면서 이제 기준점을 찾아나가고 있었는데 바로 상가주택으로 이사하기에는 사실 너무 무리가 있어서 겁도 나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일단 황금성이 좋고 그나마 진입장벽이 낮은 아파트 투자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자. 지금은 이게 어렵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집단대출이 저도 집단대출을 실행해서 첫 집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때는 그쵸. 그 분위기죠. 근데 그때 저는 또 대출을 지금 같았으면은 받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대출을 제한이고 쫄보였다 보니까 딱 1억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25%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억도 바로 실행을 못하고 통장에 넣어두고 그 이자를 내면서 1년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되게 짠순이거든요. 은근히. 그러니까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은근히 짠순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그 소비가 몇 개 있어요. 은행 수수료, 주차비,
그리고 뭐 이게 약간 쓸데없이 돈 쓰는 거 별로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 이자를 내면서 매달 그 이자가 나가는 게 너무너무 제가 용납이 안 돼요. 잠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용납이 안 될 때마다 내가 빨리 공부를 해서 확신을 찾아서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제 그런 집념으로 1년을 막 엄청 몰입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 그랬는데 이제 아기를 이제 하나 낳고 낳고. 낳고 딱 그 낳은 아기의 눈을 보니까 이제 책임감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더 빨리 벌어야겠다. 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뭔가를 해봐야 뭐가 뭘 할지 다음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 얻고 막 임장 다니셨다고. 네,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싶어가지고 애기 60일부터 60일 되자마자 차에 태워서 임장을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하나를 이제 세팅을 했어요. 그때 전세를 이제 끼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근데 이제 오래된 집을 사서 이렇게 싹 고쳐가지고 이제 전세를 넣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한 되니까. 사이클이 잘 된 거예요. 희열이 오죠. 네, 이게 되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되네? 이제 이걸 느끼니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연달아 한 6개월 만에 제가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파트 투자 한번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첫 번째까지는 1년 이상이 걸렸는데 두 번째까지는 한 달?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미 뭐 계약하고 바로 제가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씹어본 사람이 맞아요. 먹는다고 이런 얘기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투자 3개까지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손을 돌리고 막 정신없었어요. 애기도 어리고 막 빨리빨리 이제 가서 막 정신없이 이제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꿈에 그리던 상가주택을 우연찮은 기회에 만나게 된 거예요. 혹시 동네까지는 공개하실 수 있나요? 아, 성동구. 성동구. 네. 네. 그래가지고 성동구 핫하죠 지금. 몇 년도예요? 몇 년도에 찾으신 거예요 그 물건을? 그 물건 2017년도예요. 2017년. 좋은 때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계속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도 다니고 이제 부동산 저보다 더 이제 고수분들을 만나서 계속 이제 배워가고 있었는데 그때 임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임장 선생님을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임장 선생님이 저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 건물을 보여주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제가 아는 임정 선생님. 네, 맞습니다. 난 하나도 안 샀는데 그 사람. 근데 이제 그분이 갑자기 보여줄 물건이 있다고 이제 오랜만에 출산해서 이제 되게 오랫동안 못 보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이제 보여줄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보러 갔는데 뭐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딱 제 뭐가 조건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 조건에 맞고 돈이 많고. 네, 제 투자금에 맞았고 두 번째는 이제 직주 근접. 저희 직주 신랑 회사. 근접. 네. 성동구니까 위치가 좋겠네요. 네, 그 위치가 좋아서 직주 근접이 됐고 사실 저도 주택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아파트에만 살아봤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었는데 제가 수학과를 나와서 되게 약간 숫자나 이런 분석하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표 만들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이 막상 결정을 할 때는 좀 감성에 더 좌우가 되잖아요. 특히 지금 봤을 때 그냥 인상이 네, 그 느낌이라는 게 어. 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할아버지가 이제 지어서 직접 한 20년 정도 거주하신 데여가지고 그리고 또 되게 오래됐지만 제가 이전에 아파트 경험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오래된 집도 이제 바뀌면 충분히 좋아진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해봐서 상상하는 눈이 저한테 생긴 거예요. 저는 그 벽을 못 넘었어요. 상가주택 사서 고친다는 게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힘이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상상하면서 이제 이걸 보니까 오래됐지만 콩무늬 벽지에 막 이런 커튼 올드하고 막 이랬지만 이거를 이제 제가 살 수 있게 싹 바꾼다면 이제 그 눈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많이 공부했던 게 내공이 쌓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경험, 그 아파트 경험이 이제 도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뷰를 보고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너무 좋다. 텃밭에서 상추도 너무 하고 좋아. 이렇게 살면 참 재밌겠다. 딱 그거에서 이제 꽂히니까 그냥 다 이제 와이낫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하는 일은 신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안 되는 것들은 되는 방법만 이제 막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도 그때는 이제 부동산에 붙자도 몰랐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오전에 집을 보고 오후에 퇴근하고 좀 여기 좀 와달라. 봐야 될 것 같다. 빨리 봐야 될 것 같다. 급하다. 급내다. 이래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네가 혼자 알았어. 그래서 같이 살 집인데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보고 오후에 결정을 했죠. 근데 뭐 순순히 네,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이제 그 뷰를 보고 그냥 주택인데. 네, 여기서 이제 재밌겠다.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되는 방법에만 집중을 해서 거기 자, 들어가서. 그럼 2017년에 지금 상가주택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몇 층짜리입니까? 4층짜리. 4층짜리 사셨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네. 처음에 들어간 돈
네. 리모델링까지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이 바뀌었던 거는 이제 아파트 입주할 때 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을 마련하는 걸 제가 몰랐던 방법인데 이제 공부해서 대출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하면 안 거잖아요. 레버리지. 네. 두 번째 상가주택 갈 때는 처음에는 제가 아파트 투자할 때 이제 그 제 종잣돈이 1억 남짓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돈만 가지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가주택은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막 4억, 5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억도 이제는 옛날 얘기다. 네, 그렇죠. 그것도 그때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는 1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전세금이 제가 4억에 샀는데 전세금이 이제 어느덧 4억 5천이 된 거예요. 전세가 올라가지고. 네, 그거는 저는 이제 한 3년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산 거여가지고 입주하고 제가 1년 정도 살았더니 전세금이 4억 5천이 돼서 아 그럼 이 집을 전세를 주면 그거 얘기는 내가 새 상가주택에 들어가서 롱테크를 하면 네. 돈이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전세를 주는 방법을 또 찾은 거죠. 네, 고민을 네.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새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제가 상가주택 한 층에서 살면서 이제 그 상가주택 아래는 월세를 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거주비가 제가 전세금 4억 5천을 깔고 살다가 상가주택 한 층이면은 방 2개짜리 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 그때 당시 전세금이 한 2억 정도였으니까 제가 4억 5천에서 2억만 그러니까 2억 5천 그 거주비를 줄여서 2억 5천을 일하게 만들었죠. 거주비는 제가 2억만 깔고 앉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이제 아예 못했는데 계속 방법을 찾다 보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해요. 죄송하지만 그게 얼마에 구입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 상가주택은 평당 2,860 정도? 네. 한 11억 정도. 11억. 네. 근데 근데 돈이 그때 당시 대출이 지급이 안 되는데. 지금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됐던 때여가지고 한 30% 정도, 4억 정도. 많이는 안 받으셨는데 풀로 받진 않으셨어요. 왜냐면 전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아. 그게 가장 그래서? 많이 받은 거였어요. 입주를 했다. 네, 그리고 전세 보증금까지 해서 이제 제가 거기에 들어간 돈은 거주하면서 4억 5천 정도면 제가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아마 이제 한도가 좀 줄어들었을 텐데요. 지금 현재 2021년 대한민국은 아파트에 온통 관심이 네. 쏠려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상가주택에 들어가 살아보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택을 살면서 처음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아파트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옥상을 이용할 수 있는 거나 그래서 거기에 장점만 최대한 제가 부각을 시키고 좀 염려가 됐던 단점은 제가 다 돈으로 커버를 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주택은 춥다더라 뭐 단열. 불편하다 이러면 이제 단열을 빵빵하게 보안 하고 예. 아니면 보안 같은 건 이제 세스콤 그런 거 설치하고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은 다 그냥 장비로 해서 세입자 왔다 갔다 해서 보는 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꼭대기 살고 근데 오늘 이렇게 마주쳐야 되잖아요. 뭐 제가 불편한 거 있나요? 아. 그분들이 불편하시 고객으로 오셨군요. 예. 스튜어디스를 하다 보니까. 전혀 잘 지냈어요. 네. 그리고 또 리모델링 했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그거 상가주택 오래된 거 사서 리모델링하면 머리 더 쓴다. 하얗게 쓴다. 네. 그리고 사람 할 짓이 못 된다. 업자를 통해서 그 그쵸. 리모델링 하신 거죠. 네, 리모델링 할 때 되게 좋으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물론 힘들 때도 있었죠. 근데 그래도 잘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만 만났어요? 네.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네. 그리고 제가 좀 인복이 많아가지고 네, 좋은 분들 만나서 다 그분들이 잘 네.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살면서 문제는 계속 터졌어요. 막 누수도 터지고 아무리 네. 좋은 사람이 해도. 네, 그쵸. 그리고 뭐 AS뿐만 아니라 구축이다 보니까 이제 보완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3년 동안 살면서 계속 공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사람 그것 때문에 짜증날 텐데. 그게 제가 조금 생각하는 방식이 제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아무래도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사는 4층만 이제 수리해서 들어가고 한 번에 다 같이 하면은 좋지만 그러려면 이제 다 보증금을 내드려야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때마다 그러니까 4층 먼저 하고 3층 나가시면 3층 하고 3층 나가시면 다시 들어오시면 또 2층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3년 내내 항상 공사판이었어요. 그 제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요. 네. 그 상가주택이 그 일대가 지금 아파트촌으로 바뀌었어요. 네, 신축 맞아요. 아파트로. 네. 그래서 가격이 꽤 올랐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재개발이 갖고 계시죠 지금? 네,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뭐 부동산에서 전화가 한 번씩 팔라고 오는데 어느 정도로 올랐나요? 항상 5천 2,800대 샀는데 5천 거의 2배가 됐군요. 2배까지는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앵두님은 제가 평소 때 보면은 항상 웃고 있고 나쁜 말을 입에 담는 거 못 봤어요. 저 지금 저도 요즘에 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나 아무래도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앵두님 항상 웃고 있고 항상 좋은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운을 좋게 만드는 영상을 올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고 이게 좋은 생각만 하시는 분들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도 붙어. 네, 맞아요. 돈도 이런 사람들 붙어. 저는 그 증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이게 좋은 거라는 걸 제가 몰랐거든요. 저 원래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그냥 남들도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한테까지 관심이 좋아서 사람들을 되게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사람들 가만히 봤더니 다 되게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무게가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요즘은 계속 노력하고. 네. 저희가 오늘 영상 보시면서도 어떤 분들은 나는 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영상 자체가 조금 심기를 불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조금 인식을 조금 바꿔서 그걸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생각만 갖고 물론 사회도 바뀌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옆에 도와주시기도 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신 분들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굉장히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느낀 게 이제 이 과정을 하면서 정말 쉬웠던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순간순간은 아주 힘들었고 무서웠고 여기 책 표지에 두려움이 매일 밀려왔다고 썼는데 정말 매일매일 두려웠고 제가 어쨌든 직장인으로 살다가 완전 이제 제 생각 자체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를 하려니까 완전 새로 내 구조를 세팅하려니까 얼마나 이 저항감이 심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먼저 긍정을 해야만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안 생기니까 안 하게 돼요. 왜냐면 그 임장 선생님이 제가 아는 분이셔서 그분께서 저한테도 많은 물건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도 안 샀는데 그때마다 그게 뭐 돈 그거 되겠어? 뭐? 그거 어떻게 제가 고쳐요? 제가 그거 다 했으면은 여러분 지금 방송 안 합니다. 방송도 해야지 긍정적으로. 자, 그래서 아까 11억 정도 되는 상가주택을 매 30%를 끼고 사서 대출을 끼고 사서 지금 저희가 추정치입니다. 아직 파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20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 절대 공짜가 아닌 게 여러분 그냥 보시면 사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 진짜 몸체크도 하시고 그 심지어 비 다 맞춰줘야 되지, 그죠? 수리 비 세면 다 쫓아가야 되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병행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굉장히 독특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고시원? 저는 고시원이야말로 정말 여성이 특히 하기가 너무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오는 고시원 사업 하신다고. 이거는 이제 임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가주택 구축을 이제 고쳐보니까 그때 구축을 이제 고치는데 막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거 구축이라서 더 힘들다고 다음에는 꼭 신축을 하시라고. 차라리 신축. 네, 차라리 신축이 더 쉽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럼 신축을 해야겠다. 보통 그러면 나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또 이게 옆에서 막 또 구축인데 그래? 저는 그래서 이제 집에 알고 싶네. 다음번에는 신축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저는 이제 뭔가를 시작할 때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하고 공책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책을 이제 만들어서 여기 그 프로젝트 네이밍을 써요. 6월 긍정의 열정을 압도한다. 이렇게 뭐 이쁘게 쓰진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나는데요. 그냥 그때 일정이랑 해야 되는 걸 이제 막 쓰는데 프로젝트 이제 2020 그때 제가 당시에 2020년에나 해야지 하고 이제 2020 프로젝트라고 쓰고 이제 신축을 해야겠다. 그러면 땅을 찾으러 다녀야겠다 하고 2018년도부터 이제 땅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한 거죠. 공부를 하려고. 상가주택도 제가 2016년도부터 계속 보러 다녔더니 2017년도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늘에서 뚝? 네, 근데 물론 하늘에서 뚝 떨어져도 제가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확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공부를 미리 하지 않았더라면 하늘이 뚝 떨어져도 이게 뭐야 이러고 갔겠죠. 근데 이제 기다리는 자에게 뭐 그게 온다 이런 말처럼 그래서 이제 신축을 하려면 내가 미리 대비를 이제 하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알아보러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또
생각보다 좀 빨리 괜찮은 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된다? 그것도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맨날 되게 사소한 것도 역시 나는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운을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신축을 하고 나니까 신축도 했어 그 사이에. 신축을 하고 나니까 저는 투자를 하는 이유가 제 인생의 통제성을 갖기 위함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를 살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이사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건 제 인생의 통제성이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제 집을 사면 제가 그 집에서 제가 거주하고 싶은 만큼 거주할 수 있는 통제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이제, 말씀이시네요. 자본주의에 살려면 이제 돈은 필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통제하기 위해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지어놓고 임차인을 기다리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럼 내가 임차인까지 돼버리면 처음부터 그거에 맞춰서 신축을 할 수 있겠구나.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건물, 그러니까 제가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어버린 거예요. 남한테 빌려주지 말고, 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죠. 개인이 이제 건물 같은 거 사신 분들, 자기 법인을 입주시켜가지고, 서로 좋게. 네. 근데 그 경우는 굉장히 목돈이 들고 큰 건물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찾다가, 그러려면은, 이제, 제가 거주할 집을 하나 지을 수는 집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밖에 못 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내가 뭔가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장사를 제가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계속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사나 어떤 콘텐츠가 있으면 내 콘텐츠를 처음부터 넣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합이 딱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콘텐츠를 또 계속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시원이 딱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이제 고시원이라는 곳에 살아본 적도 없고 고시원에 사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가지고 되게 생소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고시원이라는 게 주거라는 안정적인 그 기반을 둔 컨텐츠고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투자할 때 생각하는 게 진입장벽이거든요. 진입장벽과 희소성.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있어야 계속해서 공급이 좀 어려우니까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고시원을 제가 이제 봤더니 이게 고시원법이 계속 강화가 되기 때문에 신설 고시원이 좀 힘들고 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고시원에 대한 약간 그런 진입장벽,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있어서 고시원 사업에 많이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장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진입장벽이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는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니까 수요는 점점 늘어날 텐데 공급은 점점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이거는 희소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거를 내 컨텐츠로 삼아보면 어떨까? 그러면 테스트 삼아서 내가 임차인 입장에서부터 한번 지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고시원 사업을 작년 11월에 시작하게 됐고 지금 2호점까지 2호점? 네. 굉장히 깨끗하게 네. 수리를 하셨어요. 우리가 저는 죄송한 말씀, 저도 고시원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고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라고는 뉴스 할 때 고시원에 사고가 났다, 그렇죠. 고독사를 했다 이런 네, 그런 네, 어두운 이미지인데 네, 앵두님 고시원은 굉장히 깨끗하고 좀 여성적인 느낌도 있어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자기 스타일대로 공간도 만져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신축을 할 때 저는 이제 좀 처음부터 집장사 같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빌라 같지 않은 그런 집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양심적으로 이게 좀 이게 너무 그렇게 빌라 같지 않은 느낌 있잖아요. 그 평범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지막에 시공비 거의 제 돈을 1,000만 원 이상 더 들여가지고 꾸몄어요. 제가 좀 조명도 좀 업그레이드하고 뭐 호스판 같은 것도 붙이고. 세입자들도 되게 좋아하시죠, 들어오시는 분. 네,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제가 사실 그 1,000만 원 이상을 들일 때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이게 맞나? 내가 괜히 이게 시공비를 아낄 생각을 싸게 해야 하면 되는데 되는데. 이거로 내가 돈을 이렇게 바르는 게 맞나? 이게 되게 무서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런 거에 이렇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만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또 되게 집을 예쁘게 해놓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끌어당기는 법칙을 좀 느꼈어요. 가격만 보고 들어온 사람보다는 집이 좋아서 집이 마음에 들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내 집을 더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게 끌어당기는 법칙. 제가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자기 집을 예쁘게 꾸미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깨끗하고 별 문제도 안 일으키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먼저 그런 사인을 해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고시원도 이제 제가 갔을 때 제 눈에 불편한 게 투생이었어요.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벽지가 촌스럽지?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다 이렇게 좀 제 눈에 안 불편하게 바꿔도 훨씬 더 그게 사실 제가 경험이 상가주택도 이제 안 좋은 걸 사서 좋게 만들었더니 그게 수익이 된다는 걸 제가 한번 경험을 또 해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경험을 얻어서 고시원도 내가 불편한 것만 내 눈에 편하게 바꾸면 이게 돈이 되겠다. 저는 막 너무 이게 막 그게 막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지금 삼아서 해봤고 1호점을 그렇게 했더니 혹시 수익률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투자금액하고? 고시원은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물건을 봤는데 저는 안 좋은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안 좋은 걸 피해가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걸 이제 좋게 고칠 네, 생각을 네. 하고 사니까 보증금이 보통 한 5천에서 9천 정도 사이고요. 거기 이제 권리금이 있어요. 권리금? 네, 근데 권리금이 좀 저렴한 걸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1호점은 보증금 5천만 원에 권리금 4천만 원. 4천만 네, 그래서 개수가 많으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9천 한 들어갔어요. 1,000만 원, 1,120만 원? 1,120만 원. 아니, 1억? 1,100만 원인가? 1,200인가? 하여튼 그걸 들여가지고 한 1억 정도 들어간 거니까. 네, 1억 좀 넘게 들어갔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월에 순수익 월세 내고 뭐 경비 내고 해서 월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수익률이 한 30% 정도. 3%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제가 부동산 사무점 제가 내볼까? 투자를 처음에 하다 보니까 계속 5% 정도에서 저는 이제 5%에서 한 7% 정도 그러니까 신축을 하니까 신축도 생각한 게 구축도 제가 원래 한 4% 정도 수익률인 걸 사서 지금 9% 정도가 됐거든요. 이제 그걸 개선을 시키니까. 근데 이제 신축은 이제 직접 땅을 사서 지으니까 수익률이 한 7% 정도 되더라고요. 그 수익률이 이제 그래도 원재료를 사서 지으니까 그게 높아지는 건데 보통은 5% 안팎으로 그때 좋다고 하지. 하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안 되죠. 떨어져서 뭐 3%, 2% 원자재도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말했으니까. 근데 이제 5% 가지고 막 7%면 와 높다, 막 3%면 어떻게 5% 만들까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30%라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기가 그리고 막힌 거기다가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고시원이면 나중에 파실 때도 권리금을 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사실 사람을 더 많이 채워놓으면. 원금도 거의 회수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30%가 이게 막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봐야 아니까.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정말 이게 되더라고요. 뭔가를 하면 또 기회가 생기고 또 기회가 생겨서 또 하게 되고 하는데 고시원도 뭐 정책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대출이 또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3천만 원 정도 대출이 안 막힌 곳이군요 지금. 네, 근데 그게 또 이자가 1몇 %예요. 그렇군요. 한 달에 3만 원도 안 돼. 이런 건 정말 거저다.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 빨리빨리 소진되는데 고시원을 해봤으니까 또 안 거잖아요. 해봐야 아는 것도 있고. 빈돈 고시원 만들어야겠다. 이 책에 보면은 앵두 투자 기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총을 쏠 때 준비하고 조준하고 발사하는데 님께서는 일단 조준한다, 발사를 먼저 한다. 네. 준비는 나중에 한다.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약간 공을 차고 달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아 일단 차. 네, 일단 차고 달리게 만든 다음에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실행하는 방법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조준 발사 준비가 되면은 저한테 너무 강력한 물음표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나 대신 부동산 일을 만들게 하고 일하게 하고 나는 퇴사를 해야겠다는 이 목표가 있으니까 바로 해서 발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거 일단 해보자. 네, 일단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해봐야 알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바로 발사를 한 거고 이 준비는 이제 제가 한 3년 전에 그렇게 투자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투자금이 좀 불어나고 회수도 일부 되고 해서 이제 진짜 제가 투자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진짜 투자를 그러니까 이 전에는 뭐 사실 그냥 이제 경험을 해보자는 차원이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깨달은 건 금전에너지라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잘 될 거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뭐 잘 되겠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에는 뭐가 보이지가 않아요. 미래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현재 하는 거지,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현재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현재를 긍정을 하고 미래도 긍정을 하면서 자꾸 그걸 심어줘야 내가 움직일 수가 있고 뭔가를 해야 결과가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너 잘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동력 삼아 계속해서 이제 뭔가를 해나가고, 이런 투자나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고 그냥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 좋은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계속 뭔가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이제 성과가 생기고 그 성과가 또 좋아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면 선순환이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긍정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해본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저 책에서 그분 생각나더라고요. 정주영 회장님이 조선소 처음에 지을 때 뭐 전쟁 도서 한국에 아무것도 없죠. 돈도 없고. 근데 투자를 받을 때 거북선 하나 들고 왔다는 거야. 한국이 이렇게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지금 울산에 조선소 만들고 그때 이제 아랫사람들 어떻게 그걸 만드냐, 우리 기술 하나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정주영이 딱 한마디 했대. 임자 해봤어? 해보긴 해봤어.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앵두와 함께 투자 멘탈,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앵두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불안정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뭘 안 하는 게 훨씬 불안해요. 뭘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가 2017년도에 아파트를 3천만 원 가지고 서울 아파트를 샀었거든요. 한 번씩 더 돌아오고 싶어. 그쵸. 네. 근데 지금은 정말 3년, 그러니까 2017년하고 8년하고 9년에 지금 급격하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제가 체감을 하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적응력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 변할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코로나가 이렇게 올지 우리가 예상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계속 뭔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해가면서 배워야 돼. 네, 해가면서 이제 이걸, 그러니까 해가는 것만큼 배우기 좋은 게 없어요. 자기가 경험만큼. 예, 물론 리스키하죠. 리스키하지만 가만히 있다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한 번에 그거 아세요? 개구리가 이렇게 천천히 뜨거워지면은 네.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죠. 네, 그거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이제 맥락인데요. 이게 내가 뜨거운지를 알고 그걸 자꾸 느끼고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빨리 뛰어나오고. 네, 그걸 알아야 제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가만히 개구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걸 찾고 관심을 갖는 거죠. 결국 나에 대해서도 알고 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네, 저는 처음에 집 살 때 집안 온 식구가 다 쌍심지 들고 반대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네가 미쳤냐, 뭐 신용불량도 되고 너 그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랬냐. 저는 딱 그 생각만 했어요. 10년 전에 1억하고 지금 1억이 다르다. 그럼 10년 뒤에 1억도 지금 가치겠는가.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돈 가치가 떨어진다. 요즘엔 이게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제가 2016년에 처음에 집 살 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정말 2, 3억 갖고도 집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수전 집이. 네. 그때도 저는 안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샀더라면 더 돈이 덜 들었을 텐데.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한 네. 핵심은 무엇인지, 네. 또 투자를 알기 전과 후에 네. 내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용기를 주는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한 핵심은 일단 시간 확보라고 생각해요. 이 직장인이나 우리는 직장인, 뭐 엄마, 또 뭐 너무 많은 역할을 소화하고 있어서 사실 정말 잠잘 시간도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내가 진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생각. 네,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생각.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네. 그러니까 진짜 생각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지금 당장은 직장을 다니면서는 사실 시간 확보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비행하면서 정말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 제가 꼭 이거를 해야겠다,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정말 그냥 뭐 출근하는 차에서도 계속 이북 듣고 비행기 안에서도 그 벙커라고 잠자는 데 있어요. 나만 열심히 산 게 아니었어. 근데 이게 열심히 사니까 저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즐기면서. 네, 제가 알고 싶은 거를 알아간다고 생각을 했더니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뭐 꼭 부동산 투자가 아니어도 그렇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더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좀 세상을 바라보면 네. 훨씬 더 많은 게 보이고 그 나랑 상관없던 것들이 나랑 상관이 있어지면 사는 게 훨씬 즐거워지거든요. 부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특별하고 멀리 있고 나와 상관없고 뭐 모두가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이나 부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고 내 자신의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앵두님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또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이 책도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마저 인사드리고 끝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봐주시고 저기 후기 남겨주시면 책 5권 추천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